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바깥에서 벌어진 여야의 싸움. 자, 걸어서 용산까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 의원들 오늘 여의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을 벌였는데요. 광화문에서 남대문 지나서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걸어갔습니다. 계속 구호도 외쳐가면서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들, 지지자들, 일반 시민들도 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꽤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좀 오늘 워낙 더워가지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좀 지쳐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자, 행진 시작하기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의 제1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국토를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자, 대통령이 할 일을 단단하게 가르쳐 주겠다. 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이제 올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범국민 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총리가 대신하는 그런 담화문 그나마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참모디에 숨지 않겠다고 하시던 어디론가 숨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 안전, 국가의 무한 책임 이런 거 늘 강조하셨던 분인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언론 기자회견도 없고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국무회의에서 잠깐 모두 발언하시는 그런 정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야당이 이거 정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우리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이잖아요.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한 건데 떼약볕 때 2시간은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국민은 더 걱정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예. 네. 떼약볕이 심했죠. 예. 저도 여기 전철역 내려서 걸어오는데요. 예. 그늘로 찾아 걸어와도 너무 덥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고생했다. 근데 아까 저기 예. 광화문에서 남산 거쳐가지고 용산까지 갔으면 그 도로를 걸어온 거기 때문에 그늘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야당의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쟁은 이제 뒤로 하고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찌됐든 일본이 방류를 개시했기 때문에 방류 이전에 있었던 괴담 논쟁, 그다음에 가짜뉴스 논쟁, 그다음에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개시가 된 상황 이후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IAEA가 계속 현장에서 검증을 합니다만 이게 안전 기준에 맞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기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를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매번 2주에 한 번씩 현장 전문가를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인을 보내고 그다음에 1시간 간격으로 일본과 데이터를 화상으로 교환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한 라인을 만들어내고 이상했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다양한 대책들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 후쿠시마 대책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을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후에 이제 논의를 해서 정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안전한 감시 시스템과 확정적이고 그 일관된 그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계속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이런 좀 생산적인 이제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저 떼약 끝에 저렇게 걸어가면서 땀 흘리고 이걸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도 저걸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싸움이 되잖아요. 저 근데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방류는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어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을 이제 키워드로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절대 후쿠시마 수산물이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를 일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또 일본 정부는 수출을 재개하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방류 문제 없다고 했고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으면 우리 거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세계 무역기구 WTO에 이거 안 된다라고 제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IAEA가 안전하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방어 논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 수입 금지의 우리의 그 원인, 그 정당한 논리는 뭐냐면 2011년 쓰나미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이후에 많은 이 폐기수와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 방류됐거든요. 예. 지금은 이게 희석시켜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지나서 방류를 합니다만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방류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그 수산물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때 2011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무단 방류된 것에 대한 입증된 안전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못한다는 것이고 그걸 WTO도 수용을 해서 그 입장이 옳다고 해서 우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방류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이라도 이제 방류 시작했으니까 IAEA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수산물 풀어라 이런 논리는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려면은 똑같은 논리로 방류를 해서 적어도 5년, 10년 방류 이후에 태평양을 돌고 우리 한반도까지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일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류했다고 해서 뭐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일본이 해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EU 같은 경우는 뭐 수산물 해지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가장 먼저 이 오염수가 방류될 때 그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캐나다, 미국 정도가 이제 이후에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안전성 검증을 해본 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맞습니다. 시간도 짧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WTO에서 우리가 2심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때는요. 바다가 안전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기술적, 과학적인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닷물이 문제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증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피스도 이거는 한일 합작품이라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외신에서 한국 정부는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도 못하면서 과학적 문제는 없어 이러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류 전에도 일본에서는 사실 국물 떼고 있었잖아요. 예. 우리 뭐 수산물 수입해 달라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총리가 직접 뭐 언급이 그렇죠. 있었죠. 일본이 어떤 정부입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지금 저항도 못하고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당당하게 요구도 못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정부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단해라라고 야당은 끝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네.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내년 예산에 4,596억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수산업 그 종사자들에게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4조 3천억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일본 나몰라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도 더 늘리고 추경도 당장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특별안전조치법도 여당이 빨리 받아들여야죠. 이런 대안들을 야당이 내놓으면서 동시에 용산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당이 이조차도 못하면 아무리 더워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죠. 국민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했다고 뭐 의원님도 더 많이 하시고 네, 저희가 참 뉴스 오후 100분 토론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자, 근데 그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랑 네. 또 썰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문 전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 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뭐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시절의 문재인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또 응수를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저는 좀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을 한 게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특별한 반응 없이 일상 뭐 이런 것만 올리시다가 네. 이번에는 지지자들로부터도 이제 비판을 받았죠, 사실은. 네. 오염수 방류하는 날 바둑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을 이렇게 띄워줄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하 의원의 체급을 키워준 예. 것이다. 오히려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에게 할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거는 조금 뭐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장관이라든지 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IAEA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면 방류 반대할 수 없다. 그건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반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를 안 한다고 약간 좀 비꼰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한다 입장을 낸 건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태경 의원은 손해볼 게 없는 정치적인 게임이 네.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다시 확인해 본다면 그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 그때 일본이 갖고 있었거든요. 2년 전이니까 그때 방류한다는 계획이 있을 때 방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방류한다고 했을 때 철저한 안전 기준에 따라서 특히 IAEA의 검증 기준에 따라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가 없다라는 네. 입장을 냈던 것이 그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정의용 장관이 우리 측과 사전에 협의해 줄 것, 그다음 일본 측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 세 번째 한국인 전문가가 검증단에 포함될 것. 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관철이 돼서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안전 진단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를 한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이후에 안전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따져보는 것. 이것만 우리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강조하는 게 다를 바 없다 전 정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확연히 다르죠. 그 세 가지 전제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59명의 의원들이 일단 결사 반대했었어요. 방류에 대해서. 네. 왜 그때 반대했고 지금 찬성인지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IAEA에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는 직접 참여를 하지만 독자적인 검증을 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 전제 조건이. 그리고 모든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공개됐나요? 시찰단인지 견학단인지 가가지고 뭐 보고 왔나요? 도쿄전력에서 주는 것만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전제가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 뭘 협의했나요? 그냥 우리 보고만 있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심지어는 상주하면서 보게 해달라, 점검하게 해달라 했는데도 2주에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전제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전 정부하고 지금 입장이 같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의용 장관 그때 외통위에서 발언한 걸 동영상을 보시면 뭐 누가 맞는 말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정말 몇 개월 소모적인 논쟁을 했는데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잘 감시하고 안전을 챙기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또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예.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럽니까?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 저 대재앙에 대해서 그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거기에 계속 오염수가 차는데 그걸 안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고심 끝에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방류 기준을 택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안고 죽으라고 하는 놀부심부가 아니고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니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값싸고 거잖아요. 손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5개 방법 충분히 중에 있잖아요.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과학자들이 일본이 다 원하는 검증한 방식으로 한 거예요. 거잖아요. 그런 100% 톤으로 말씀하시면 안 갑시다. 되죠. 100% 톤으로. 다른 방법이 제가 100% 분명히 동안 해도 제가 있는데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말 무슨 일본을 우리가 민주당은요, 측은하게 여기서 그냥 봐야 되는 친북 아니면 반이래요. 일본이 그런- 오히려 그런 우리를 과거정서 가지고 뭘 봐줘가지고 어떻게 일본이 오히려 하겠어요. 우리를 봐줘가지고 오늘 지금 그러니까 배려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 방류한다는 잘하신 거 거예요. 아니에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예, 이 예. 좌파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방금 김 교수님 언급한 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또 저희가 원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묻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국민통합위원회가 감사합니다. 국민 갈라치는데 알겠습니다. 일- 원래 저희가 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진보지정이 거예요, 지금. 반성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